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여객기 10대 가운데 3대 이상이 블랙박스에 비상전력을 공급해줄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투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 탓에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반값 관광 정책을 도입한 강진군이 올해는 혜택을 더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블랙박스에 비상전력을 공급해줄 장치가 없었는데요. 해당 기종 말고도 이런 여객기가 수두룩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 전체 여객기 10대 가운데 3대가 이 같은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해당 기종 퇴출을 포함해 안전에 대한 보강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경우 마지막 4분의 음성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던 건 여객기의 전력이 모두 꺼지면서 블랙박스마저 먹통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에도 블랙박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없던 것이 지적됐는데 취재 결과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여객기 415대 중 144대, 즉 35%가 보조 배터리가 없는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항공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생산된 항공기에만 보조 배터리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객기 10대 중 3대는 이 규정이 생기기 전 생산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은 겁니다. 정치권도 뒤늦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 101대 중에 56대가 아직 미장착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실 계획인가요? 다만 이 장치를 추가로 장착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좌석부터 엔진까지 비행기 내부 회로를 모두 뜯어내야 한다는 건데 비용적으로도 안전상으로도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항공기 안에 회로 같은 게 복잡해서 이제 처음부터 설계가 돼 놓은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뒤에 보조 배터리를 다는 게 오히려 기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국토부에서 항공장비를 담당하는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수억 원의 설치 비용 대비 사고 발생률이 너무 낮아 경제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검토와 비용 문제를 떠나 이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지 못했다면 여객기를 퇴출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니 퇴출시키는 기준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냥 기술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제탑에 남아있는 교신 기록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조사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 구성을 공식화하고 투명한 사고조사와 장기적인 유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보호와 함께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직후부터 광주 시민들은 거리 시위를 이어가며 대통령 체포를 이끌어냈는데요. 이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투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5.18 민주광장을 가득 메웠던 광주 시민들. 지금까지 열린 집회만 16차례, 주최 측 추산 8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지 못했을 때도 시민들 스스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대로 집에 있을 수 없었다는 광주 시민들의 40여일간의 외침은 결국 대통령 체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이곳 5.18 민주광장으로 모인 시민들은
이번 주말에도 집회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 대개혁 의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오면 안 되겠기 때문에 사회 대개혁 의제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개헌해야 되는 의제가 뭐가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시민 참여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178개 시민사회단체들도 힘을 보탭니다. 특히 비상계엄으로 큰 충격을 받은 5월 단체들은 내란죄는 사면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두환을 그렇게 사면해 줬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그런 자가 또 나타나지 않았는가. 내란 반란자는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줄곧 시민들의 외침을 무시해온 대통령과 내란 세력들. 반드시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는 광주 시민들의 굳은 의지는 이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담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에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 탓에 경제마저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역의 한 전통시장. 기대했던 대목 특수 대신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계엄 여파가 연말과 연초에 이어 지금까지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작 윤석열을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보 시민의 입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빠른 수사와 파면을 통해 경제 불안정성이 걷히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법은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은 정직하게 다뤄야 되니까 법에 따라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등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나기엔 역부족이라며 정부 차원의 경기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체포가 됐다고 해서 당장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동안에 쌓여온 안 좋았던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지역별로 매주 토요일 시민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24년도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경찰관서와 하위경찰관서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지역경찰관 777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광주경찰청과 광양경찰서가 청렴과 공정, 준법 준수 등에서 평균 점수인 71.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경찰관서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광주 북부경찰과 여수경찰서는 부족한 직무 능력과 고압적인 태도, 적법 절차 미준수 등의 평가를 받아 하위 경찰관서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모텔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아침 6시 50분쯤 광주의 한 모텔 4층에서 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난간에 올라 소리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에 떨어져 구조된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겨울 철새인 가마우지떼가 지난해에 이어 여수에 또 나타나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총과 드론까지 동원해 쫓아내봐도 효과는 잠시뿐, 감시가 느슨해지면 어김없이 나타나 골칫거립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 명소인 장군도가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수백 마리의 검은 새떼는 아침만 되면 인근 바다와 양식장에 사냥을 나갑니다.
몸통이 크고 먹성이 좋아 어민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정부에 너무 가마우지가 많아서 양식에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이분들이 좀 가마우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산성이 강한 배설물에 나무들은 벌써 앙상해졌습니다. 작년에 고사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회복 중이었던 장군도의 나무들이 다시 또 백화 현상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총기로 포획해보고 드론으로 기피제까지 뿌려봤지만 역부족입니다. 독수리 같은 포식자가 없다 보니 사람의 감시가 느슨해지면 다시 돌아와 번식 활동을 이어가는 겁니다. 총을 쏴면 날아갔다가 또 다시 날아와. 그러면은 그때 또 대기에서 좀 싸고 하니까 얘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같이 이래가지고 또 한 3일고 뭐 이렇게 안 싸잖아요. 그러면 또 날아들어요. 겨울 철새로 보기 힘들었던 민물 가마우지는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물 가마우지는 전국적으로 2만 마리를 넘어서 20년 전보다 35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번식하는 개체수도 늘어나고 번식 지역들도 최근에 점점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자체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폭증하는 개체수에 속수무책입니다. 섬으로 가는 교통편도 없어 정기적인 방제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서식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유일한 대책일 것 같아서 한번 드론을 이용해서 그물망을 한번 쳐가지고 가마우지가 앉지 못하도록. 민물 가마우지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는 만큼 여수시는 먼저 물세척을 통해 나무 위 배설물을 치우고 가마우지 서식처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노조 파업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호소문에서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를 위배하는 일부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의 행위에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혹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해 설립된 광주관광공사 노사가 직제 축소와 직급 개편 통합 등을 앞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노조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은 본연의 업무인 관광사업 개발보다 정규직의 외주화, 직급 통합 등 조직 축소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의 사기 저하를 넘어 결국 광주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공사 운영 최우선 원칙은 지역 관광산업 안정화라며 두 기관이 통합된 조직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통해서 사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반값 관광 정책을 도입한 강진군에 지난해 282만 명의 관광객이 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50만 명, 25%가량 늘어난 건데요. 강진군은 올해는 혜택을 더 강화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값 관광을 도입한 전남 강진군.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 비용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다산초당과 가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1년 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한 28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0개월 만에 46억 원 이상이 지역에서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생산 유발 효과 15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0억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도 손님들이 반값 여행에 많이 왔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와요. 가족끼리 이렇게 모임에서도 반값 여행 많이 오시고 골프 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사전 신청을 통해 강진에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반값 관광 제도. 올해는 혜택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1인당 돌려주는 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2인 이상의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또 1인당 지원 횟수도 4회까지 2배로 늘렸습니다. 타 지역 관광객들이 돌려받은 상품권을 강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면서 매출도 6억 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수축산물을 사가지고 가서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식업, 그다음에 그 호텔, 숙박업 등이 강진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된 그런 소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광객 등 생활인구 수치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이 같은 관광 활성화가 중요해진 상황. 새해에도 벌써 2천여 건의 반값관광 사전 신청이 이어지는 등 강진 관광 활성화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 농민들이 8만 헥타르에 달하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안에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은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배 감축 면적의 예상 생산량 40만 톤이 수입쌀 양과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전라남도의 농민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내란 공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햇볕에 표면이 무르는 등 배 수확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자체가 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17억 원을 투입해 나주배 농민들의 영농활동 재개와 농가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민들이 이번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 이대로 간다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각 교육청이 떠안을 처지입니다. 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우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로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여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연간 140만 원 수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모든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각자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전북교육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정부목 예산은 338억 원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비 교부금이 늘어 감당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늘봄 학교와 유보통합 등 교육부 정책 등으로 쓸 돈이 많은 전북교육청은 당장 3,200억 원의 기금까지 헐어 예산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세수 감소 때문에 연말에 부족분 채운이라고 기금들을 갖다 많이 썼거든요. 기금이 다 떨어지거나 교부금이 이제 절거치게 되면 저희는 재정 악화가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비나 시설비 등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 결국 세수결손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마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밀어붙이는 늘봄이나 유보통합, 고교역점제 등의 사업들로 인해서 사실 지방교육 재정은 되게 포화 상태입니다. 이건 이렇게 벌려놓고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AI 교과서 관련 법안도 오는 21일 제2요구가 유력시되는 등 교육 현안마저도 거부권 정치가 이어지고 있어 새학기를 앞두고도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산불 위험과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던 제주 들불축제의 오름 블로키 행사가 올해는 폐지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로 대신하겠다는 건데 오름 블로키를 계속해야 한다는 반발은 여전합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자락의 기생 화산인 오름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초봄에 해묵은 풀을 태우던 제주의 목축 문화를 재현한 들불 축제의 오름 블로키 행사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돼
2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산불 위험 시기와 겹치는 데다 환경 파괴 논란도 일었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3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올해 들불 축제에서 오름 블로키 행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횃불 대행진과 달집 태우기는 진행해 불을 테마로 하는 축제의 전통은 유지합니다. 오름 블로키 대신 오름에 빛을 쏘아 불처럼 보이게 하는 미디어 아트를 도입하고 제1제주인 피아니스트 양방원 씨의 공연을 함께 연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블로키를 조화롭게 연출하여 들불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방문객들에게 환희와 희망을 안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름 블로키를 계속해야 한다는 반발은 여전합니다. 들불 축제에 예산 18억 원을 쓰면서 예전보다 볼거리가 줄어들면 최대 30만 명이 방문했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양두구육이 아니냐, 속과 겉이 다른 축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이거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도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전해같이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들불 축제에서 오름 블로키를 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제주도는 산림보호법에 어긋난다며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름 블로키 폐지 과정이 잘못됐다며 진보 정당들은 불을 놓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각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에 나오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들불 축제의 방향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그동안 중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던 진로 교육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생이나 입학 초기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연계 교육에 관한 직무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초중 진로 연계 교육 자료집 등 자체 개발한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3도, 나주와 장성, 담양 영하 5도, 곡성이 영하 6도로 출발하는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풀려 광주 7도, 화순과 장성, 곡성 6도 등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을 앞둔 이번 주말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